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트리플 호재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3달 연속 하락하며 침체기였던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대 후반으로 오르며 활짝 피어난 하루였고, 반대로 나홀로 질주를 계속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오른 이유 자체는 어제의 호재로부터 이어집니다. 예상 외로 비둘기파적이었던 연준의 스탠스 이후 금리 전망치가 내려가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 가까이까지 오르던 장기 채권 수익률이 특히나 증시의 부담이었는데 이게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끊임없이 당분간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월보다는 항상 시장의 적중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6월부터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 중반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21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죠. 이것은 고용 약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고용보고서가 모든 의견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고용보고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물가와 금리에 대한 전망은 물론 경기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 예측보다 살짝 고용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나빠지면 그거는 경기 침체 위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오랜만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36,000달러 직전까지 올랐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현재는 35,000달러 근처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아직 조정치고는 그 변동폭이 전혀 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쯤 강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까지 약 11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조차도 어떤 연도의 변동성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변동성이 낮은 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현상은 현물 ETF가 출시되어 비트코인이 기관 클래스 자산이 되며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금처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이번 슈퍼 사이클이 비트코인의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증시는 모처럼 만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장 마감 후 시장 1위인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안타깝게도 흥을 조금 깨버렸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기대치를 넘겼고 EPS도 기대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애플이 다음 분기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란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5% 정도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시장이 기대한 성장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다음 분기까지 감소한다면 5개 분기 연속 감소가 됩니다. 더구나 현재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아이패드나 맥 컴퓨터 부문은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전망이 약했던 이유로 애프터마켓에서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정적인 전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애플의 사업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비즈니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16%나 성장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기대치를 뛰어넘은 힘도 이 서비스 비즈니스의 성장에서 나왔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기에 수익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 창출이 가능하죠. 이것은 기업에게 있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애플의 떨어지는 하드웨어 수입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입이 기대되는 최고의 회사 하면 역시나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죠. 비록 오늘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했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의 낮아지는 마진으로 인해 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놓고 생각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모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이렇게까지 마진을 낮추면서 전기차를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 너무나도 작은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 현재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아직도 8% 정도입니다. 못 잡은 고기가 11배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극적인 확장이 어렵죠. 더 빠르게 전기차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가격을 낮춰 일단 보급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최대 장애물이 부족한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 문제입니다. 북미 고객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인프라의 확장 속도 역시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 자체가 점점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차 위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동차 시장의 판이 내연기관 판에서 전기차 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바뀌면 가장 미쳐 날뛸 존재가 누군가요?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악어가 사자를 이기려면 육지가 아니라 습지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육지에서는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습지로 끌어들이면 내 세상이죠. 사자도 겁나지 않습니다. 테슬라 역시 판이 전기차 판으로 바뀌면 자기 세상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년, 수십 년 후에 큰 그림을 보고 마진을 낮춰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주가를 50번 이상 보면서 어제 몇 프로 내렸네, 오늘은 올랐네 하면서 환호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단기적인 시야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대한 비전을 향해 시선이 이미 저 멀리 화성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려는 주주라면 본인도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단기적 시점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아마 앞으로도 마음고생 부단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 올랐다고 300 가자, 400 가자 이러고 있으면 앞으로도 정말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아니, 수입이 계속 주는데 그렇게 해서 판을 깔아봐야 뭐 하나? 아니죠. 여기서 바로 앞에 얘기한 소프트웨어 수입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높은 보급률과 만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만 드리자면 자동차 수입보다 소프트웨어 수입이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애플이 미스를 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 내일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애플 실적은 쉽게 묻힐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결과가 좋다면 애플과 상관없이 전체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주말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